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수수께끼스러운 여성 비행사 어밀리아 에어하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녀는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떻게 세계 일주 비행을 시도했으며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녀의 실종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밀리아 에어하트는 1897년 7월 24일 미국 캔자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모험심이 강하고 독립적인 성격이었습니다. 20대에 비행기를 타고 날아보고 비행에 대한 열정을 느꼈습니다. 1928년에는 윌머 스툴츠라는 비행사와 함께 대서양을 건너는 최초의 여성 승객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1932년에는 록히드 베가 5B라는 비행기를 조종하여 대서양을 혼자 날아가는 최초의 여성 비행사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미국의 공로 훈장인 디스팅귀슈드 플라잉 크로스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많은 비행 기록도 세웠고 상업 비행을 홍보하고 비행 경험에 대한 책을 썼으며 여성 비행사들의 단체인 더 99지의 창립 멤버가 되었습니다. 1935년에는 퍼듀 대학교의 초빙 교수가 되어 항공공학과 여성 학생들의 진로 상담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내셔널 우먼즈 파티의 회원이었고 평등권 수정안을 지지했습니다. 어밀리아 에어하트는 비행에 대한 도전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세계 일주 비행을 꿈꾸었습니다. 그녀는 프레드 누난이라는 항법사와 함께 퍼듀 대학교가 후원한 록히드 모델 12 엘렉트라라는 비행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세계 일주 비행을 위해 두 번의 시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1937년 3월 17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동쪽으로 날아가려고 했지만 하와이에서 이륙하다가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중단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1937년 6월 1일에 같은 장소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쪽으로 날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미국,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 등을 거쳐서 35,405km를 비행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뉴기니의 라에에서 출발하여 태평양에 있는 하울랜드 섬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울랜드 섬은 미국 해안 경비대의 이타스카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울랜드 섬에 착륙하면 세계 일주 비행의 마지막 구간인 하와이와 캘리포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1937년 7월 2일 어밀리아 에어하트와 프레드 누난은 라에에서 이륙했습니다. 그들은 하울랜드 섬까지 약 4,000km를 비행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일주 비행의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구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구름과 안개, 라디오 장애, 연료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이타스카호와 몇 번의 통신을 시도했지만 서로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울랜드 섬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 43분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157, 337 선 위에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움직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울랜드 섬을 지나는 방향 좌표를 의미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다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해군과 해안 경비대는 그들을 찾기 위해 25만 평방마일의 바다를 수색했지만 그들이나 비행기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미국 해군은 그들이 연료가 떨어져서 태평양에 추락하고 익사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1939년 1월 5일 어밀리아 에어하트는 법정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밀리아 에어하트의 실종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실종은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실종에 대해 여러 가지 이론과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난파섬 이론. 이 이론은 어밀리아 에어하트와 프레드 누난이 하울랜드 섬을 찾지 못하고 남쪽으로 560km 떨어진 니쿠마로로 섬에 비상 착륙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섬은 미국 해군이 수색할 때는 무인섬이었지만 비행기의 잔해와 인간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론을 주장하는 단체인 티그아는 니쿠마로로 섬에서 여러 번의 탐사를 했고 비행기의 부품, 여성의 신발, 화장품, 용품,
비행복의 단추 등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어밀리아 에어하트와 프레드 누나니 섬에서 일정 기간을 살아남았다가 결국 사망했다고 믿습니다. 일본 포로 이론. 이 이론은 어밀리아 에어하트와 프레드 누나니 하울랜드 섬에 도착하지 못하고 근처의 마셜 제도에 있는 밀리 섬에 착륙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섬은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고 일본군이 그들을 첩보원으로 오해하고 체포했다고 합니다. 이 이론을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은 일본군이 그들을 사우디 프란 시설이라는 군사기지로 끌고 갔고 고문과 강간을 당한 후 살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론의 증거로는 일본군의 기록, 목격자의 증언, 사진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기타 이론. 어밀리아 에어하트의 실종에 대해 다른 여러 가지 이론도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비밀스럽게 살아남아 다른 이름으로 살았다고 주장하는 이론, 그녀가 미국 정부의 비밀 작전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이론, 그녀가 외계인에게 납치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론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들은 대부분 신빙성이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어밀리아 에어하트의 실종은 아직도 확실한 답이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그녀의 실종은 비행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성의 역사와 인권의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여성들에게 꿈과 도전을 향한 용기와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냥 해보는 것입니다.